이제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GPT가 스며들고 있죠. 다들 GPT가 생활을 바꾼다, 업무 효율이 확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대기업들은 GPT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GPT가 가진 한계가 점점 드러나면서 그 다음 스텝을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게 바로 로봇이고요. GPT가 텍스트와 대화를 바꿨다면 로봇은 세상의 물리적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돈과 기술을 쏟아붓고 있고요. 오늘은 왜 GPT가 끝났다고 말하는지, 미래는 로봇이다 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판에 뛰어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IT 이슈 알림이 구름PD고요. 오늘의 이슈는 GPT는 끝났다. 이제 로봇의 시대입니다. 먼저 GPT 얘기부터 해보죠. GPT 분명 대단합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까지 해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GPT는 정보를 분석하고 대화하고 창작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어요.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뇌만 있고 몸이 없는 천재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GPT, 즉 AI를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하지? 그 해답은 바로 로봇이었죠. AI의 팔과 다리, 눈과 손을 달아주면 실제 행동까지 가능해집니다. AI가 할 수 없는 실제 세계에서의 실행을 로봇이 담당하는 거죠. 아마존은 팔과 다리를 가진 로봇을 활용해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쌓고 옮기고 배송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준비 중이죠. 결국 기업들이 로봇에 뛰어드는 이유는 AI 지식과 판단력을 현실 세계에서 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AI는 기획과 전략만 할 수 있는 천재라면 로봇은 그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와 로봇이 결합된 진짜 혁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AI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움직이는 로봇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구글은 스팍 같은 로봇계를 내놓았고 아마존은 물류창고에만 75만 대 넘는 로봇을 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집안일을 다 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꺼냈죠. 물론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죠. 그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자동주차 로봇인데요. 말 그대로 차량을 들어 올려 스스로 주차 공간까지 옮겨놓는 기술인데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좁고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척척 해결해버립니다. 이 기술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미국의 유명 소셜 플랫폼에 소개되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한국에서 벌써 이런 게 가능해? 라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상용화가 시작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다음은 삼성 볼리입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케어해주는 반려 로봇이죠. 일정을 챙기고 날씨를 알려주고 심지어 가족과 상호작용까지 돕죠. 단순 가전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사람 곁에 있는 동반자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볼리는 감성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로봇의 단순한 도구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에 꽤 진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들었죠. 공장에서 박스를 옮기거나 쌓고 기계에 부품을 넣고 빼는 반복 작업을 척척 처리하며 정밀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서 사람 대신 위험한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로보틱스 기업 로보티즈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로봇의 관절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쥐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Q9을 개발하고 심지어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클로이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군사용 드론과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율비행과 자동화를 적용해 다양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포스코는 제철소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로봇이 대신 움직여 안전을 크게 높이고 있죠.
롯데그룹은 물류 로봇을 도입해 창고 안에서 재고 관리부터 배송 준비까지 척척 해내고 있고요. 즉, 한국 대기업들도 로봇을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녹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직접 스며드는 동반자가 될 겁니다. 집에서는 반려로봇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정과 생활을 챙겨주죠.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요. 병원과 복지시설에는 사람 대신 돌봄을 제공하며 우리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즉, 로봇은 이제 우리 생활 속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로봇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 목적은 사람을 돕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야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AI의 진짜 변화는 로봇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기술, 사람을 돕는 로봇이 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향할 때가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구름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